안녕하세요. 자, 제가 전 시간에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어서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지수 화풍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드렸는데 이제 요번 시간에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물도 이제 이제 그러니까 왜 노자께서는 뭐 물이 가장 도에 가깝다. 뭐 얼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또 이 물이 겨울에 한겨울에 얼어도 왜 우리가 흔히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 물도 얼어도 그 숨구멍은 왜 항상 이렇게 얇게 얼어 있죠. 그래서 거기서 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 그 얼음의 숨구멍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.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차다고 보면 그 찬 거의 핵심은 차지 않다. 불도 아무리 뜨거워도 그 불의 핵심은 이 불을 태우기 위해서 더 이상 뜨겁지 않다. 산소가 없으면 불이 탈 수 없듯이 항상 이 물과 불의 핵심은 그 반대다.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수 화풍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풍은 이 수와 화의 그 작용에 의해서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제 여름에는 바람이 뜨겁고 겨울에는 바람이 차고 이런 그 수하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바람도 이제 변하죠. 그래서 옛날 고인분들은 이제 뭐 바람의 그 변덕스러움, 그러니까 기후의 변덕스러움을 탓하는 사람은 어리석다.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해서 바람의 그 방향, 순간 바뀌는 것까지도 알면 뭐 다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겠죠. 근데 아직까지는 그 예측 불허입니다. 그 예측 불허가 바람의 예측 불허가 뭐 바람도 이제 세지면 뭐 토네이도 같이 뭐 차도 모든 걸 다 빨아 삼키듯이 그리고 또 그 힘이 약해지면 토해내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뜨리듯이 이 수화의 작용에 의해서 바람이 작용하는 거다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 돌도 태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바람이 시원하다, 뭐 춥다, 더운 바람이다. 또 그 더운 바람 중에서도 또 시원한 바람이 있는데 또 뭐 습도가 높아서 또 짜증나는 바람. 또 이 바람은 또 이 돌도 태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바람이 뭐 이렇게 자연 요소 중에서 아까 그러한 뭐 기후적인 것 말고도 이 날씨와 상관없이 부는 또 이렇게 그 터 자체, 그 산 자체의 산바람에서 또 유독 그 터에서만 또 바람이 이 돌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, 이게. 그래서 이제 뭐 비석 같은 경우 유난히 그 옆에 다른 비석들은 좀 괜찮은데 유독 우리 그 조상분들을 모신 비석만 타는 경우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기의 작용, 바람의 작용을 한다.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글로는 지수, 화풍이라고 써놨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무쌍한 그런 상호작용을 알아야 우리가 그 상호작용을 또 체감해야 우리가 그 어떤 기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꿈이 유난히 또 뭐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다 그 어떤 집 안에서의 풍이 없더라도 그 또 외적인 요소의 그 풍바람이 안으로 또 작용해서 들어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이제 그 신도시를 설계하는 것도 뭐 산이 유독
센 산이 있거나 또 역사적으로 좀 많이 거론된 그런 산이 있다 싶으면 이제 풍수도 좀 좀 풍수를 좀 적용해서 이제 그 건물도 건물 사이에 쌍둥이 빌딩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초승달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엇비슷하게, 그러니까 기가 이렇게 유연하게, 그러니까 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짓기도 하는데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풍수는 이 사람과 그 자연 간의 그 조화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조화롭게 완화시키거나 나쁜 건 완화시키고 좋은 건 끌어들이고,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이 이제 또 연구를 해야 되고, 또 이렇게 또 연구를 해도 또 그것을 또 써먹으려면 또 그만한 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, 우리가 그동안 전통 있고 역사적으로 풍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또 너무 우리가 어렵고 난해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부터 알고 들어가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더 쉽다. 또 이 수하의 음양은 이게 풍수뿐만 아니라 그 오행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, 우리가 뭐 남자가 뭐 화면 여자가 수다, 또 이런 반대적인 개념, 또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오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지 돌고 나면 음양이고 오행을 알기 위해서 그 많은 공부를 해도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또 오행이고 수합니다. 이걸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 오행 중에 음양, 그러니까 수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고, 또 이것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가, 어떤 요소가 이 작용하냐,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많이 알고서 또 배우면서 또 그것을 이제 해석해야 바른 해석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